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중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경제다? 아하, 경제는 여기가 전문이지.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중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경제는 여기가 전문이죠. 잠깐 들어가기 전에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간단하게 제가 몇 개 소개하고 들어가겠습니다. 9713번님, 군사적인 것은 좀 비밀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전략적인 것은 조용히 하는 것도 좋죠. 8719번님, 4대강 잠수함, 항공모함 등 건조할 수 있었잖아요. 예, 물론 있었겠는데 핵잠수함이나 항공모함 운영하는 병들은 대부분 부사관들과 장교들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직업군인들이 많아야 돼서 이 문제는 예산 문제와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경향신문의 경제부 박병률 기자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방준비은행이 9월 달에는 금리 못 올리겠죠? 현재 9월 달에는 안 올렸죠. 예. 이번에 그렇다 그러면 이제 12월 달로 넘어가는 건데, 그죠? 네.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이 조금은 만만치 않아 보여요. 오늘 주식시장도 조금 걱정하는 걸 보니까. 네. 일단 이번 지금 9월에 했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즉 어제 저녁에 했죠. 네. 어젯밤에. 네. 여기서는 일단 금리는 물론 동결을 했습니다만, 금리보다도 이제 보유자산 축소, 네. 이거 개시를 이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의미를 좀 설명해 주시죠. 미 연준이 보유자산 축소를 의결했다. 이 무슨 네. 의미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본격적으로 테이퍼링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인데, 예. 일단 또 요 내용부터 한번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달부터 매달 100억 달러 규모, 우리 돈으로 한 11조 원 정도 되는데요. 예. 이 정도에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자산, 즉 그 채권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겠다, 즉 팔겠다, 네. 이렇게 밝혔고요. 내년에는 매달 이것을 500억 달러, 와. 우리 돈으로 한 55조 원 정도 예. 줄여 나간다는 건데. 매달 말이죠. 매달입니다. 와. 우리나라 1년에 발행하는 국채가 한 100조 원 정도 되니까 예. 한 2달 만에 우리나라 100조 국채를 다 팔아버리는 그 정도의 아이고야. 양인데요. 현재 FED가 가지고 있는 보유한 채권들이 약 한 4조 5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예. 지금 4,600조, 700조 원 정도 되는데요. 예. 이것을 갖다가 이제 절반인 2조 달러까지 이제 줄이겠다 이런 얘기인데, 네. 이렇게 이제 양이 늘어났던 게 2008년부터 시작했던 양적 완화 때문인데요. 네. 이걸 이제 9년 만에 이제야 줄이겠다. 그래서 이제 정상화시키겠다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네. 일단 요 설명을 드리려면 우리가 이제 계속 듣던 양적 완화의 뜻부터 일단 먼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양적 완화라는 것은 시중은행이나 예.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중앙은행이 사들여서 이 돈을 시중에 푸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시중은행이나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받은 만큼 돈을 중앙은행이 주는 거고요. 예. 그러면 다시 시중은행이 대출라든가 예. 정부가 이제 예산으로 만들어서 돈을 시중에 뿌리게 되니까 그렇겠죠. 예, 시중에 전체적으로 이제 돈이 늘어나게 됩니다. 예. 이게 이제 경기를 진작시키는 또 하나의 이제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예. 금리 인하와 함께 이런 이 양적 완화를 처음 선보인 것은 그 일본이었습니다. 예. 일본 중앙은행인 그 BOJ가 2001년에 버블 붕괴로 자산 가격이 하락을 하니까 예. 처음으로 이 양적 완화라는 새로운 정책을 선보였습니다. 그러자 이제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 때 이제 이것을 따라했는데요. 네. 이 원래 이제 전통적으로 통화를 이용한 경기 진작책 이러면 저희가 이제 금리 인하를 말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금리는 아마 낮춰봤자 제로 금리까지밖에 못 낮추니까 예. 이제 더 이상 이제 돈을 더 뿌릴 수가 없는 거죠. 예. 물론 이제 마이너스 금리라는 게 있습니다만 마이너스 금리를 하게 되면 다른 경기 시스템에 영향이 많이 미치니까 네. 또 생각보다 단행하기 쉽지 않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 때 바로 제로 금리 정책을 바꿨었는데 예. 2.5%였던 연방금리를 결국 이제 0%, 즉 0%까지 내렸습니다. 네. 이 정도 내리면 이제 기업이나 개인이 쉽게 이제 돈을 빌릴 수가 있으니까 또 돈을 빌려서 좀 풀어야 되는데 네. 당시에 금융위기가 하도 심각하다 보니까 이 제로금리를 해줘도 돈을 안 쓰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중앙은행이 나서가지고 억지로 그럼 우리가 추가적으로 돈을 뿌려줄게. 이게 이제 바로 양적 완화인데. 네.
그래서 이제 FED가 2009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양적 완화를 실시를 했는데요. 예. 이 방법은 미국 국채와 또 미국에서 발행된 주택저당증권, 즉 예. MBS를 많이 사들였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돈 찍어내는 건 FED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 예. 지금 가능한 건데 2012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양적 완화를 한 거고요. 네. 요거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FED 장부에 기록됐던 이제 보유 자산, 즉 그 채권은 9천억 달러였는데 예. 지금은 4조 5천억 달러. 오. 그러니까 지금 5배. 예. 이렇게 많이 확대가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연방준비은행이 위험 부담을 안고 약 한 3조 6천억 달러의 돈을 찍어서 시중의 서프라임 모기지로 사태로 부실화되고 있던 부실 채권들을 인수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채권도 인수를 했고 또 미국 정부가 이제 발행한 정상적인 채권, 정상적인 채권도 인수하고, 그다음 또 정상적인 MBS도 이제 다 사들여서 결과적으로 어쨌든 시중에 돈을 뿌리겠다. 예. 특히 이제 억지로 지금 돈을 뿌린 건데요. 네. 이거를 이제 축소한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면? 그죠? 맞습니다. 예. 이 채권을 이제는 더 이상 갖고 있지 않고 시장에 되돌려주겠다, 내놓겠다. 근데 지금 직접 팔진 않고 지금 네. 계속 이제 만기가 들어오니까 예. 이 돌아오는 만기를 더 이상 연장해주지 않고 예. 그냥 이제는 돈으로 달라. 예. 받아가는 거니까. 예. 여기 이제 이 돈을 주려면 그 채권을 발행했다는 은행이라든가 예. 미국 정부가 돈을 어쨌든 걷어서 예. 되돌려줘야 되니까. 그렇죠. 시중에서는 이제 돈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발생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원금하고 이자하고 챙겨서 미 연준한테 줘야 되는데 네. 미 연준은 이게 정부 은행이 아니죠, 그죠? 상업은행이죠, 그죠? 아니죠. 우리로 치면 한 은행연합회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렇죠. 네, 시중은행의 연합체인데 예. 독특하게도 우리나라랑 다르게 미국은 이 돈을 찍어내는 능력, 그러니까 발권력, 네. 이걸 지금 시중은행들의 연합체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좀 독특한 구조입니다. 예. 그게 대공황 이후에 생겨났던 연합체, 금융연합회 형태지만 그 원조는 남북 전쟁 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금리 인상과 함께 자산 축소를 하겠다. 결국 시중에 풀린 돈을 흡수하겠다. 이렇게 된다면 미국 달러화는 상당히 이 강세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겠네요. 그러면. 네, 일단 그렇게 먼저 생각해 봤었겠죠. 예. 일단 뭐 외국에 투자했던 돈을 달러로 바꿔서 예. 그제 달러가 흡수되는 거니까. 예. 아무래도 달러가 이제 강세로 갈 수밖에 없을 거고요. 예.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비롯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예. 당장 금리도 영향을 받고요. 그러니까요. 강세로 간다 그러면 금리가 올라간다는 의미니까, 그죠? 맞습니다. 예. 또 환율도 영향을 받게 되겠죠. 예. 만약에 원달러 환율 같으면 이제 원달러 환율이 치솟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원화가 약세로 돌아가게 되니까. 예. 이게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지금은 달러가 많아서 지금 여러 가지 환율이나 금리가 영향을 받았다면 이제 앞으로는 달러가 이제 줄어드는 그런 상황으로 가니까 네. 이제 가장 이제 걱정이 되는 게 그러다가 갑자기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요. 뭐 예를 들면 외국에 투자했던 돈을 회수한다는 얘기는 결국 주식시장에 뿌렸던 돈을 우리가 가져가겠다.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외국의 채권을 우리가 샀던 것을 다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안 타고 이제 팔겠다 이런 얘기니까. 네.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뭐 폭락할 수도 있을 거고요. 예. 채권 시장도 교란이 될 수가 있고. 또 환율은 치솟을 수가 있습니다. 예. 방금 그 주식시장이 폭락할 수 있다는 것은 미국 쪽에서 이미 월가 쪽에서 이 그대로 번역을 해드리면 죽음의 아가리, 그러니까 저스 오브 데스라고 하는 이론들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네. 한 7,000포인트까지 빠질 수 있다, 다우 지수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방금 말씀 주신 내용, 그러니까 이제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하고 강한 달러로 가져가게 되고 외국 채권을 갖다가 이렇게 다시 매각을 해버리고 하면 미국으로 달러를 흡수해버리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건데 네.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주시죠. 말씀을. 네. 일단 뭐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교과서적으로만 본다면 네. 국내 투자했던 달러가 다시 외국으로 회수가 되는 거니까 예.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주식시장이 나빠질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환율의 경우는 이제 우리 원화가 약세로 돌아가고 예. 이제 달러가 강세로 가니까 예. 원달러 환율이 또 치솟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물론 이제 환율이라는 게 뭐 이게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거기서 이제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예. 이게 만약에 급격하게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는 예. 또 역시 경제 체제가 이제 흔들릴 수가 있는데요. 예. 물론 여기에도 변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달러가 나감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계속 튼실하게 받쳐주고 있다든가 네. 또 세계 경제가 좋아진다든가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 수출이 좋아지고 예.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지면 예. 비록 이제 달러가 나가더라도 네. 주식시장이 계속 튼튼해질 수가 있고요. 네. 채권시장이나 이런 여러 가지 영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예. 사실 이제 이런 걸 믿기 때문에 지금 FED가 예. 이제 금리 인상 그리고 이제 테이퍼링 동시에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만 예. 이게 잘못됐을 경우에는 예. 아까 맨 처음 말씀드렸던 그러한 부정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경제가 참 재밌는 게 재밌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이 핵을 만들어도 주식시장이 끄떡도 하지 않고 눈도 하나 깜짝 안 하고 2,400을 돌파하거든요. 네. 근데 일시에 외화 자금이 증시에서 빠져서 미국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주식시장의 이 낙폭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북한의 핵무기보다 더 무서워하는 게 미국 달러의 움직임인데 지금 만약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원달러 시장 평균 환율이 1134원이거든요. 네. 상당히 낮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에게 유리한 게 지금 싸게 달러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방금 말씀 주신 그 시나리오로 간다면 원달러 환율을 당분간 1120원에서 1130원대로 낮춰놓은 상태에서 만일의 사태에는 통보하지 않고 먹튀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겠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환율이 사실 무서운 게 예. 이 한 방향으로 예측이 가능하면 네.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게 돈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전 세계적인 이제 금융시장의 움직임과 같이 연동을 해서 네. 사실 우리 정부도 이제 걱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가능하면 현 환율을 유지를 하려고 하고, 그다음 금리도 마찬가지로 급격하게 지금 인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네. 사실 같이 지금 연동이 돼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내용, 우리나라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려 그러면 중국도 지금 그 고민인 것 같은데 네. 중국의 기준금리가 지금 4.35%대거든요. 네. 더 낮출 수 없다는 고민을 하는 것은 더 낮춰버리게 되면 미국 금리가 더 높아지니까 그렇죠. 금리 차로 인해 가지고 외국 투자 자본들이 대거 빠져나갈 가능성, 이 위협 때문에 지금 못 낮추는 거거든요. 네. 우리도 그럼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사실 이게 쉽지가 않죠. 그냥 단순히 이제 경제 교과서적인 얘기로라면 네. 일단 뭐 실물 경제 움직임은 우리가 뭐 예외적인 변수로 두고요. 네. 우리 입장에서 지금 금리를 올려서 지금 막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금리를 올리게 되면 역시 이게 우리나라 금리도 를 보고 또 남는 돈들이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가 바로 이제 가계부채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딜레마인데, 네. 그 1,4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에 바로 이제 불똥이 튈 수가 있습니다. 네. 만약 산술적으로 금리가 1%만 오른다고 하더라도 당장 이자 비용이 지금 14조 원 정도. 그렇죠. 네, 이게 늘어나게 되니까, 예. 이만한 돈을 이제 바로 은행에 더 갚아야 된다는 얘기는 만약에 이 상환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좀 부족한 가게 같으면 바로 부실화될 수가 있고요. 네. 또 내수시장 입장에서도 14조 원에 써야 될 돈이 은행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예. 이 내수에도 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이제 미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사실 과거부터 이 가계부채 너무 늘리면 안 된다고 한 게 이러한 우리가 통화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네. 이렇게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바로 이제 또 우리 경제에 대한 그런 문제입니다. 역시 이제 돈을 회수한다는 얘기는 네. 긴축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예. 만약에 긴축을 하게 되면 지금같이 좋지 않은 경제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버틸 수 있겠느냐. 네.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이주열 하는 총재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 금리 정책의 경우는 미국만 고려해서 하는 게 아니다. 예. 무엇보다 우리 입장에서는 물가 그리고 이제 경기의 경로, 예. 폭행 리스크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우리가 지금 경기 살리려고 추경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추경이라는 얘기가 그 시중에 돈을 풀겠다는 얘기인데 예. 재정에서 돈을 풀었는데 만약에 통화정책에서 지금 긴축을 하게 돼버리면 네. 결국 또 추경의 효과도 없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제 두 가지 문제, 가계부채랑 예. 경기 문제 이 두 가지 때문에 지금 한국은행이 계속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온라인 뉴스에 미국 경제인 200명에게 코리아 세일즈의 수명 공시는 장하성 정책의장 뭐 이런 식의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 내용을 읽어보면서 우리 언론이 좀 조심스럽게 기사를 조심스럽다는 표현이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하여튼 신중하게 경제 기사는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방금 언급해 주신 내용들을 보면 다른 나라들의 고민도 상당히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경제는 마치 잘 나갈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는 기사들더라고요, 보니까. 네. 어느 게 맞습니까, 근데? 글쎄요, 이게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에 가서 이제 IR을 하면서 우리 경제에 대한 설명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참 이게 상대국이기 때문에 사실 기자들 입장에서도 기사 쓰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냉정하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다라고 밝히는 것도 하나 방법인데 네. 또 세계 어느 나라든지 외국에 나가가지고 예. 우리나라 이런 식으로 어렵다 말하기가 되게 또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은 있죠. 네, 어쨌든 한국 경제는 이래서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예. 또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좋다 이 강조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데 네. 여기에 사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네. 우리의 일종의 그 선전 자랑 즉 네. IR이라는 측면에서는 네. 또 이게 한번 또 고민해봐야 될 그런 구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IR을 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죠. 우리 경제에 그만큼 외국인 투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경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 주셨다시피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이 국내 금리, 그다음에 중국의 금리 문제, 중국의 위안화 환율 문제, 우리나라 환율 문제,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향후의 향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 다원다차방정식이라서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어려운 문제 쉽게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박백률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였습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시기가 지나가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내일 다시 뵙고요. 곽수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